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플랫폼 팀 조현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발표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하셨던 분들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희망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잘하시길 제가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자동화 팀 분들의 저 머리띠라도 제가 빌려서 쓰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제가 부담감이 강한데 한번 사원의 귀여운 마음으로 사원이니까 한번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처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시간 분석 엔진에 대한 개요와 함께 개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왜 락스DB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락스DB라는 기술 자체가 이렇게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락스DB가 무엇인지 정말 한 3분 이내로 가볍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락스DB와 플링크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문제와 이를 해결했던 사례 중에서 몇몇 개 골라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엔진은 사용자로부터 분석받고자 하는 룰을 등록받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엔진은 외부의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존에 등록받은 룰을 기반으로 탐지하고자 하는 이벤트 스트림에 패턴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후 만약에 패턴이 발견이 되면은 후처리 모듈에 경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 엔진을 개발하기 위하여 저희 팀은 플링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플링크는 높은 확장성과 신뢰성 있는 실시간 처리를 가능케 해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아쉽게도 본 발표에서는 플링크에 대해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와 연관된 플링크가 신뢰성 있는 실시간 처리를 위해 플링크에서 제공해주는 상태 관리와 이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테이트 백엔드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링크는 내부에서 상태라는 개념을 통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위해 스테이트 백엔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스테이트 백엔드는 내부 상태를 스냅샷으로 만들어 외부 저장소에 저장하는데요.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혹시라도 처리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지막으로 성공한 체크포인트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하여 재처리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플링크는 신뢰성 있는 실시간 처리를 가능케 하는데요. 이때 핵심이 되는 모듈이 스테이트 백엔드 인터페이스로 플링크에서는 2개의 빌트인 구현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플링크에서 제공하는 2개의 스테이트 백엔드 구현체, 하나는 인베더블 락스DB, 또 하나는 해시맵 스테이트 백엔드입니다. 2개 다 상태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스냅샷을 생성한다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인베더블 락스DB의 경우 상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는 점, 그리고 후자의 경우 해시맵 스테이트 백엔드의 경우에는 상태를 메모리에서 관리한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2개의 구현체의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 편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인크레멘탈 체크포인트 기능 지원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크레멘탈 체크포인트란 제가 아까 주기적으로 체크포인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크레멘탈 체크포인트 기능을 지원하는 스테이트 백엔드 구현체의 경우 죄송합니다. 체크포인트 시 이전 체크포인트와 다른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동일한 조건에서 인크레멘탈 체크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 체크포인트 크기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본 그래프는 제가 일정 시간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또 이후 이벤트를 종료했을 때 외부 저장소에 저장된 체크포인트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왼쪽의 경우 인크레멘탈 체크포인트를 적용하였으며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더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체크포인트의 크기가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의 경우 인크레멘탈 체크포인트 기능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체크포인트마다 모든 데이터를 외부 저장소에 저장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고객사의 경우 인크레멘탈 체크포인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매 체크포인트마다 12GB 이상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외부 저장소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팀은 인크레멘탈 체크포인트 기능을 지원하는 락스DB 스테이트 백엔드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락스DB 맛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했을 때 처음에 한 20장 정도가 나왔는데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2장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먼저 락스DB는 구글에서 개발된 레벨DB를 기반으로 메타에서 여러 기능을 추가하여 만든 키밸류 저장소입니다. 락스DB는 보통 어플리케이션에 임베딩하여 사용하는데요. 또한 get, put, delete와 같은 연산 외에도 다양한 API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락스DB는 LSM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기반하여 높은 라이트 성능과 준수한 리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LSM 트리란 락스DB의 핵심이 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LSM 트리는 로그 스트럭처드 머지 트리의 약자로 메모리에 위치한 멤 테이블과 디스크상에 저장되는 SSD 파일로 구성됩니다. 쓰기 연산이 발생할 시 먼저 락스DB는 메모리 영역에 위치한 멤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혹시라도 동일한 키가 존재한다면 이 기존에 존재하는 엔트리에 대해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엔트리를 추가하여 저장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멤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면 이 해당 멤 테이블은 리드 온리로 전환되며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의하여 디스크에 SSD 파일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SSD 파일은 레벨이라는 개념으로 계층화되어 저장되며 이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 의하여 컴팩션이 일어나고 이 컴팩션에 의해 중복된 키가 있을 경우 키를 정리하거나 혹은 삭제된 경우에는 키를 삭제하는 등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본 발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락스DB와 LSM 트리 관련 다양한 토픽들이 있는데요. LSM 트리의 경우 락스DB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NoSQL 엔진에서도 이미 활발히 사용되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들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미약하게나마 저의 의견이 궁금하시면 메신저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인베더블 락스DB를 이제 플링크와 함께 사용하면서 겪었던 문제와 이를 해결했던 사례 중 몇몇 개를 뽑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장표에서 보는 것처럼 락스DB는 수십 가지의 튜닝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튜닝할 경우 안 하느니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중앙에 빨간색으로 칠한 박스 보이시죠? 저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 락스DB에 대한 개념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락스DB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쓸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솔직히 매우 막막했습니다. 이제 락스DB가 예를 들어 스프링처럼 이제 많은 곳에서 사용되거나 이런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참조를 얻기도 힘들었고 정말 맨 땅에서 헤딩을 해야 했는데요. 사실 그러라고 저를 뽑은 거고 또 저희 팀이 있는 거니까 한번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팀은 우선 왜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APM 툴의 분석 결과인데요. 여기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락스DB의 put 메서드, 여기서 put 메서드는
락스DB에 라이트 한다는 의미인데, 이제 보면은 라이트 할 때 CPU 타임의 96.3%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락스DB의 로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락스DB의 로그를 살펴보니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플러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플러싱이 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멤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멤 테이블이 일정 사이즈 이상 커지게 되면은 리드 온리로 전환되어 디스크로 저장이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라이트보다 플러싱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락스DB 공식 문서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락스DB의 공식 문서에 의하면은 멤 테이블의 크기가 부하에 비하여 너무 작은 경우 잦은 플러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플러시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 플러시를 덜 자주 일어나게 만들어줘야겠죠. 이에 저희는 멤 테이블의 크기를 적절히 늘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옵션을 변경하였는데요.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이 옵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해당 옵션의 경우 플링크로 하여금 플링크야, 네가 락스DB 알아서 관리해줘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본값은 펄스인데 펄스인 채로 두게 되면은 저희가 수작업으로 락스DB의 메모리 영역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값을 true로 변경하여 플링크가 락스DB를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설정의 경우, 그렇다면 이제 이 설정은 락스DB에게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줄 것인가, 할당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설정값인데요. 기본값은 0.4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만약 플링크에 10GB의 메모리를 할당한다면 그 중에서 4GB만 락스DB에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인 테스트를 통해 0.4에서 0.6으로 기본 설정을 변경하였고, 아래의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플링크가 락스DB에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할당할 것인가를 설정한다고 했는데요. 이 설정은 할당받은 메모리 중에서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멤 테이블에 줄 것이냐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즉, 이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멤 테이블의 크기가 커져서 플러싱이 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설정을 변경한 이후 마찬가지로 성능 분석을 돌려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튜닝을 했을 때에 비해서 기존에는 96%의 사용률을 가지고 있던 것이 0.3%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은 락스DB에서 제공하는 옵션 중 Disable while이라는 옵션을 true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값은 기본값은 펄스이며, 기본적으로 락스DB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하여 while이라고 하는 디스크에 위치한 로그 파일에 먼저 변경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락스DB 복구 시 복구를 하기 위함인데요. 이미 플링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크 포인트를 이용해 자체적인 복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락스DB의 복구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구 메커니즘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에 해당 옵션을 true로 두어 while 파일에 작성하는 것을 바이패스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변경 전과 변경 후 좀 성능 측정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비해 오른쪽이 조금 더 등락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while를 바이패스하도록 설정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라는 옵션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먼저 락스DB는 제가 아까 가볍게 소개해 드렸지만 쓰기 연산 시 만약 이미 존재하는 키가 멤 테이블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값은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값을 mem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태 변화가 잦은 분석 엔진의 특성상 mem 테이블의 크기를 매우 크게 만들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옵션을 켜고 라이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변경하고자 하는 값의 크기가 기존의 엔트리에 존재하는 값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 기존의 위치에 덮었을 수 있기 때문에 mem 테이블의 크기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을 켜게 되면은 락스DB의 쓰기 동시성을 높여줄 수 있는 concurrent write 옵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동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플링크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면 의미가 없는 옵션임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플링크에 생성된 embeddable 락스DB 인스턴스는 플링크 내부에서 단일 스레드에서만 접근하는 것을 플링크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락스DB 인스턴스에 2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일이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옵션을 concurrent write 옵션을 비활성화하고 inplace update 옵션을 활성화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의 경우 힙 메모리 사용량으로 왼쪽은 inplace update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며 오른쪽은 사용했을 때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놀란 부분인데 inplace update 부분을 사용했을 때 오른쪽에서 훨씬 더 힙 메모리 사용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제가 아까 SSD 파일은 디스크에서 컴팩션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해당 그래프는 컴팩션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라이트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의 경우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고 오른쪽은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사용했을 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반 이상의 라이트 사용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은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는 활성화된 mem 테이블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왼쪽에 비해 오른쪽, 즉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적은 mem 테이블의 크기가 훨씬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저희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실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과 반복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석 엔진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